황진초등학교 친구들, 6학년 일반 친구들 모두 안녕하세요. 어지환 선생님입니다. 매일 교실에서만 보다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나니까 더 새로운 기분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사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교실에서 직접 설명하고 만화로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이 좀 지루해하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가급적 선생님이 교실에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설명하지 않고 미리 이렇게 짧은 영상으로 여러분한테 안내를 해주려고 합니다. 미리 짧은 영상으로 안내해주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공부하고 학교에 와서는 선생님의 설명 대신에 여러분끼리 서로 토의하고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공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조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조선 전쟁 이후에 어떻게 전쟁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배웠고 오늘부터는 실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주제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실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직접 우리가 알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들이 미리 알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진 밑바닥 기초에는 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성리학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학문은요, 기본적으로 신분이 있습니다. 양반이 있고요. 중인이 있고 일반 백성이 있고 그 밑에 노비, 천민이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계급 사회입니다. 이들은 각각의 할 일과 역할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양반들은 생활에 필요한 일, 농사나 설거지, 빨래 이런 일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무슨 일을 하냐? 나란 일을 하는 거죠. 나라를 다스리고 개발하고 법을 집행하는 이런 일 위주로 양반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인들은 그보다는 좀 덜 중요한 일들, 예를 들면 지금의 의사랄지 아니면은 과학자랄지 무언가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나라에 직접 다스리는 일을 하지 않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실제로 힘든 일 또는 먹고 사는데 필요한 일들을 많이 하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농사나 집안일, 건축 이거에 대한 것들을 백성들이 알고 나라를 지키는 군사도 백성들이 맡게 됩니다. 천민들은 무엇을 하냐? 천민들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심한 말로는 사람이 아닐 정도로 이들이 하지 않는 더러운 일, 어떤 일이 있을까요? 화장실 똥을 치운다고 할까요? 그런 일이나 아니면 정말 사람이 하기 힘든 일들 이런 것들을 이 천민들이 맡았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선의 기초적인 학문은 이 유학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만화를 봤다시피 조선의 새로운 학문의 바람이 불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실학입니다. 이 실학이 왜 태어났느냐? 어제가 아니죠. 오늘 우리가 만화에서 본 것처럼 이런 유학에서 얘기하는 이런 역할이 나눠져 있는 이런 사회보다는 실제적으로 백성들한테 도움이 되고 필요한 일을 많이 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생겨난 건데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토지제도. 기존에는 모든 땅을 양반들이 대부분 소유하고 있었고 그 땅을 백성들한테 빌려주는 형태라고 했죠. 하지만 실제로 백성들이 땅을 갖고 백성들이 농사를 짓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번 돈으로 세금을 내게 하는
이런 내용을 실학자들이 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양반은 자연스럽게 땅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겠죠. 자, 그거 외에도 새로운 기술이나 상업 이런 것들을 더 발전시키자는 의견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존의 중인들이 했던 일이나 백성들이 했던 일, 이런 일들을 꼭 중인이나 백성이 맡을 것이 아니고 나라에서 나서서 이런 것들을 개발하자. 그러니까 기존에 중요하지 않았던 일들이 이쪽에서는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 밖에 우리의 것을 연구하는 것도 실학에 추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의 땅이나 우리나라의 지리, 역사, 한글, 문화 이런 것들을 잘 연구하자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외국의 발전된 문물을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내용도 많이 나오는데요. 뭐 그것은 우리가 배웠던 여진족이죠. 청나라나 일본, 그 밖에 서방에 있는 이런 국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자 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유학은 원래 기본적인 이 시스템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학문인데 이런 시스템을 중요시했던 조선이 점점 실질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사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실학을 추구하는 실학자들과 기존의 힘을 갖고 있었던 유학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유학자예요. 선생님의 말이 법입니다. 근데 갑자기 김동우가 선생님보다는 우리들의 의견이 더 실질적인 것이다. 선생님을 몰아내자 라고 얘기했을 적에 유학자 입장인 선생님과 실학자 입장인 김동우와 그 친구들이라고 할까요? 이 친구들이 서로 경쟁을 하게 되는 이런 구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자, 조선 후기에 일부 학자들이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사실을 깨닫고 무슨 문제일까요? 바로 현실 문제입니다. 현실 문제에 적극 관심을 기울이면서 실학이 등장했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실학자인 정약용은 경세유표, 목민심서 등의 책을 쓰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성을 연구해서 수원 화성을 설계하기도 합니다. 그 실학이 발전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정조대왕, 이 사람은 어떤 일들을 했냐 하면 탕평책, 꼭 양반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이면 누구나 일할 수 있도록 탕평책을 했고요. 규장각, 이러한 연구 책들을 모아놓는 이런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학의 어떤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수원 화성은 정조대왕이 군사와 상업의 새로운 중심지로 만들려고 수원 화성을 지은 거고요. 이 수원 화성은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밑에 보면 수원의 서부 공심돈, 방화수류정, 화흥문, 팔달문 등 다양한 수원 화성의 건축물들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 교과서 이 19쪽과 20쪽에 보면 더욱 자세히 나와 있고요.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요, 사회 시간에 두 팀으로 나눴죠. 오늘 여러분들을 실학파와 유학파로 나누어서
실학이 더 많이 연구돼야 되는지, 유학이 더 많이 연구돼야 되는지 맞짱 토론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맞짱 토론을 좀 더 고급스러운 언어로는 디베이트라고 하고요. 심판의 점수에 따라서 승리와 패배가 나눠지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친구들은요, 선생님이 설명해준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 내가 실학파라면 실학의 좋은 점은 뭔지, 장점은 뭔지, 왜 실학을 조선에서 연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유학파라면 왜 실학보다는 유학이 더 중요하게 생각돼야 되는지, 유학을 왜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내일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주면 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잘 자고 내일 학교에서 만나요. 안녕.